이게 젊은 여성에서는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가 보인다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니다. 얘가 보이고 안 보이고 나발이고 상관없고 얘가 있고 얘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낭성 네. 난소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네. 초음파 때문인 거네요. 맞아요. 아, 많은 분들이 원하고 아껴놨던 주제를 갖고 왔어요. PCOS. 그게 뭐죠? 폴리시스틱 오바리안 신드롬, 다낭성 난소 증후군. 제가 사실 이걸 안 한 이유가 있어. 듣다 보면 왜 안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동안 안 했을까? 이게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름에서 다 나와 있어요. 봐요. 다 많다는 소리예요. 많을다. 뭐가 많아? 낭이 많아. 낭이 많은 난소인데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증후군이라고 붙은 거예요. 병이 아니잖아요. 다낭성 난소 병이 아니라 증후군. 증후군은 다양한 증상들이 얽히고 설켜서 나타나는데 사람마다 나타나는 양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증후군이다 라고 붙었어요. 이름은 이렇게 붙어서 산부인과에 가지만 내분비 질환입니다. 내분비 질환이라는 건 뭐냐?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분비 내과나 이런 데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질환이 맞아요. 그러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냐?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증상, 무월경, 희발월경이어야 돼요. 즉 생리를 안 해야 합니다. 간혹 부정출혈이 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피가 나는 질환이 아니라 생리를 안 하는 증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초음파에서 다 낭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 소견이 있어야 돼요. 이 소견이라는 거는 피검사 혹은 임상 양상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예전에는 이 세 개 중에 2개가 있어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라고 진단을 한다 라고 했는데 2006년에 안드로겐 액세스 앤드 PCOS 소사이어티라고 또 다른 스터디에서는 이 소견은 필수가 아니다 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생리가 없어야 된다. 그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건 뭐다? 안드로겐이 올라가야 된다. 이 2개가 필수 조건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낭성 난소라는 게 초음파를 봤을 때 보이는 소견이라고 했잖아요. 초음파에서 이렇게 난소가 있어요. 난소의 난포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12개 이상. 부피도 커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가 다낭성 난소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게 젊은 여성에서는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가 보인다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다낭성 난소가 보이지. 근데 거꾸로는 아니다. 이거를 잘못 진단받아서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아. 답답해 내가 아주. 이렇게 표시를 하겠어. 젊은 나이, 뭐 사춘기, 20살, 이때 20살 이전은 절대 아니고 또 어떤 스터디에서는 26세 이전에는 초음파로 함부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건 참고사항인 거고 이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안드로겐이 증가하면 피검사를 했을 때 안드로겐이 증가한 소견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임상 양상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혹시 아는 거 있어요? 근육이 생겨요. 그거 맞는데 그거 진짜 정말 많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생기는 게 여드름이 생겨요. 또 하나가 털이 납니다. 다모증. 코스염. 그런 거 생겨. 그리고 막 종아리 여기가 털이 남자같이 나. 막 이 모내기 털 길이같이. 여자들은 솜털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심하면 이렇게 턱수염이 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게 정말 더 심해지면은 탈모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목소리는 안 바뀌어요? 목소리 바뀌고 근육이 붙는 거는 정말 심할 때 얘기여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한테서는 잘 안 생기고 고안드로겐 혈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을 때 혹은 도핑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 난 생리 잘 안 해. 근데 여드름이 막 올라와. 그럼 뭐야? 이걸 너무나 의심해야 되죠. 근데 원장님 그 다낭성 난소가 젊은 네. 사람들한테 되게 좀 많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낭성 난소인 거를 봤어요. 근데 그거 그냥 냅둬도 돼요? 그럼요. 다낭성 난소는 뭐냐? 그냥 난포가 많은 거예요. 나는 건강하지. 돈이 많은 거지. 얘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늙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난포가 없어. 그래서 난소도 저렇게 크지 않아. 젊을 때는 그냥 난소가 이만한데 나이 들면 요만해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2개 보여 이렇게. 다낭성 난소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생기느냐? 이게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긴장해라 다들. PCOS, 다낭성 난소 증후군 얘기를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들어봤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엄청
얘기가 많아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이게 생긴다가 원래 옛날도 아니야. 얼마 전까지의 이론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만이 아니다까지 밝혀졌거든요. GnRH라고 우리 뇌에서 나오는 HPO축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하이포살라미, 피추터리, 오바리 여기서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이 하이포살라무스에서 나오는 GnRH 호르몬이 박동성으로 분비가 되는데 이 박동성의 변화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또 하나의 원인이 밝혀졌고 이거에 또 다 관련이 된 게 뭐냐? 유전 그리고 환경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이 유전에서도 문제가 그냥 안드로겐이 좀 많이 나오는 유전적인 상태를 갖고 있거나 태아에 있을 때 안드로겐이 좀 더 노출이 됐거나 이러한 원인도 있다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는 메인이다라고 좀 더 보고 있는 추세고요. 이거 말고도 얘가 얘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거 각각도 원인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몸에 이제 인슐린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저항성이 생겨서 피에 인슐린이 많아져. 얘가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요 난소 있죠? 난소에 있는 세카셀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요. 얘가 얘를 작용을 하니까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게 돼요.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면 남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얘가 난소에 가서 남포를 키워요. 근데 남포를 어떻게 키우냐면 작게만 키워. 얘가 적당히 있을 때는 한 개를 많이 키워서 배란을 시키는데 얘가 너무 많으면 배란을 시킬 만큼 못 키워. 억제를 해요. 배란을 억제를 하고 막 키우기만 해. 그래서 다낭성 난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거꾸로 이렇게 해서 소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배란. 배란이 안 되게 되고요. 무배란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무월경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무월경이 되면서 자궁 내막은 자꾸 두꺼워지니까 자궁 내막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올라가요. 이거 자궁내막증 뭐 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 얘가 아까 하이포살라무스였고 얘가 이제 피추터리에 작용을 하게 되면 LH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요. LH 호르몬이 뭐를 작용을 하느냐? 난소에 또 작용을 합니다. 난소에 작용을 해서 세카셀에 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세카셀을 작용하니까 또 어떻게 돼? 남성 호르몬이 또 늘어나요. 그래서 또 요 사이클이 또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잘 안 되니까 이쪽에 또 네거티브 피드백이 안 먹어서 계속 또 얘가 올라가. 그럼 또 일로 가.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배란이 안 돼서 요게 안 돼. 억제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일로 가요. 이 사이클 또 계속 돌아요. 이걸 다 어떻게 밝혀냈을까? 그리고 지금 인슐린이 높으면 인슐린이 작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간에 작용을 하죠. 간에서 SHBG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성결합 단백질이거든요. 정확하게 성호르몬 결합 단백질인데 얘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얘의 작용으로 간에 작용을 해서 SHBG가 적게 생산이 됩니다. 근데 얘가 뭐냐면 밖에 떠도는 호르몬에 붙어. 그래서 걔가 작용을 못하게 하는 애인데 얘가 얘한테 원래 같이 붙어가지고 프리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얘가 적어지니까 여기에 작용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 프리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나요. 더. 그러니까 결합 테스토스테론 말고 프리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나니까 얘가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드로겐 혈증이나 안드로겐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호르몬이 단순히 뭐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안드로겐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들이 있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 있고 프리테스토스테론 있고 DHEA가 있고 DHEAS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큰 범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나온 테스토스테론이 몸 안에서 활성을 하려면 프리테스토스테론이 돼야 되는데 얘랑 붙어서 다르게 또 이동을 하는데 이동 못하니 얘가 또 많아져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자체도 우리 몸의 간이라던가 그리고 근육, 지방대사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쪽을 또 넘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결국 얘도 이걸 또 조장해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이클 좀 이해하셨나요? 이해 못했지? 그냥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죠. 복잡하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증후군.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했던 이유가 이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될지 헷갈리는 거야. 또 이 각각의 기전을 또 설명하면 이제 여기 칠판 한가득 쓰는 거지. 원장님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원인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지금 확진을 받은 사람? 확진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뭐 때문인지 알아요? 모르죠. 왜요? 아 이걸 파악할 수는 없어요? 네. 정확한 그걸 알 수는 없는데 왜냐면 봐요.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몰라요. 그럼 시작이 뭔지 모르면 치료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치료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설켰잖아요. 얘가 높아서 얘가 높아지기도 하죠.
얘가 높아서 얘가 높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높아서 얘가 변화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얘 변화 때문에 얘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다 얽혀 있어서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 요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첫 번째 자궁 내막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자궁 내막 질환의 대표적인 게 뭐냐? 자궁 내막 증식증. 우리 수업 들었던 사람은 알아야 돼. 그지? 그 다음이 자궁 내막암. 그리고 무배란이 되니까 어때요? 난임이 되겠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하이퍼인슐리네미아. 요게 있으면 생기는 병이 뭐예요? 당뇨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프리테스토스테론, 아까 말했던 여드름 탈모. 요거하고 요거 영향 때문에 사실 또 증가하는 게 하나 있긴 있거든요. 부신 피질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 남성 호르몬도 증가를 해요. 근데 이것도 몸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PCOS 환자의 한 50% 정도에서 증가가 돼 있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간의 대사나 인슐린 대사 이런 것들 때문에 부가적으로 생기는 질환이 무엇이냐?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요. 고혈압 같은 것도 위험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즉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아싸 나 생리 안 해 조화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치료는 이제 어떻게 해? 이걸 알았잖아. 이제 어디든 다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아까 말했죠.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각각을 맞춰주면 되는데 한 개씩 원래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가 한 개 더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인슐린 저항성 요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 중에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비만.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면 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이 다 비만하진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마른 PCOS가 훨씬 더 많거든요. 해외 환자들은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70%가 정상 체중이에요.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원인이 아니에요. 비만은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 안 썼잖아. 비만은 증상 악화의 요인이지 원인은 아니다. 비만이 있으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비만인 사람은 오히려 좋은 게 살 빼면 좋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땡큐. 근데 마른 PCOS 환자분들도 전체적인 흡수 열량을 줄이면 좋아진다라는 스터디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게 전체적인 요 질환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만이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요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궁 내막 질환.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당뇨도 조심해야 되고 요 대사증후군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막 질환 위험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더 위험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살은 1차적으로 꼭 빼셔야 돼요. 마흔자로 위고비 솔직히 좋아요. 추천.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생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도움이 되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인데 살이 쪘다? 위고비 마운자로 솔직히 추천입니다. 하지만 또 좋은 약이 하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려주는 약이에요. 이게 원래 저희가 PCOS 환자한테 쓰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시키는 약입니다. 그 다음 자, 배란이 안 되잖아요? 배란이 안 되면은 뭘 해주면 돼요? 배란을 시켜주면 되죠? 난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란 유도제를 먹습니다. 배란 유도제를 먹거나 배란을 하는 주사를 맞거나 이러한 난임 시술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기본적인 배란 유도제만 먹어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또 한 카테고리라 요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생리를 안 해서 자궁 내막 질환이 걸리잖아요? 요 이유는 상대적인 에스트로겐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이거든요. 원래 배란이 돼야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면서 요 사이클이 맞춰지는데 배란이 안 되면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약을 먹어주면 되잖아.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사이클릭하게 먹어주면 되잖아. 그게 뭐예요? 피임약입니다. 피임약을 먹으면 사이클릭하게 맞출 수 있고 나는 굳이 막 피임약을 먹기 싫다. 그러면은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프로게스테론 단일 제제를 써도 돼요. 그래서 자궁내 삽입장치라던가 임플라논 이런 거 다 도움이 됩니다. 말이 피임기구 피임약이지 사실은 뭐야? 호르몬이야 호르몬 기구인 거예요. 호르몬이 이상하니까 호르몬을 넣어주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면 요 질환이 어때요? 예방이 돼요. 이거 위험해요. 암도 걸릴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만 해도 얘가 좋아져요. 이게 좋아지는데 이미 털이 났어. 그게 없어지진 않아. 이미 난 털 어떻게? 제모해야 돼. 제모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썼는데도 안 떨어지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PCOS 환자라고 해서 다 고안드로겐 혈증을 막 다 나타내진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너무 높아. 그러면 뭘 먹으면 되냐? 항안드로겐 제제가 있어요. 그거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부터 쓰진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될 때 쓰고요. 요것만 사실 좋아져도 남성 호르몬은 거의 무조건 떨어집니다. 원장님 근데 아까 전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다낭성 난소가 많이 보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몇 살 정도 이후에 다낭성 난소가 봤을 때 그래도 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걸로 뭔가를 조심하고 말고는 없어요. 그냥 얘네가 중요해. 얘랑 얘. 얘가 보이고 안 보이고 나발이고 상관없고 얘가 있고 얘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낭성 네. 난소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네. 초음파 때문인 거네요. 맞아요. 그럼 굳이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시네요 라고 말을 한다고. 왜 말하는 거야? 가끔 환자분들 중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래요 라고 왔어요. 생리를 많이 안 하셨나요? 했는데 아니요, 전 매달 규칙적으로 했는데요. 평생이요? 네, 저는 초경 때부터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생리를 했어요. 근데 초음파에서 다낭성 난소래요. 그럼 뭐야? 정상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없으면 이건 생각도 하지 마. 근데 그 무월경이 네. 한 번만 안 해도요? 아니요. 어느 정도 그냥 뭐 안 해? 계속 불규칙한 거지. 나는 매달 생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두세 달마다 해. 혹은 2달에서 2달 반마다 해.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시험까지 있어. 그거는 그냥 걸어 들어오는 순간 성전환자이거나 PCOS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요것만 얘기하면 진짜 되게 슬프잖아요. PCOS 너무 슬프잖아. 근데 이게 장점이 있는 게 있어. 뭐냐면 폐경이 조금 늦게 옵니다. 일반인보다. 근데 폐경이 늦게 오는 게 왜 장점이에요? 진짜 폐경 되면 진짜 되게 우울해요. 근데 폐경이 심지어 한 2년에서 4년 정도 늦어져요. 근데 그때까지 가기가 너무 좀 빡센 거 아니에요? 좀 위험도가 너무 높. 그래, 그냥 포장해 줬어, 좋게. 그리고 분명히 무월경이었잖아요. 나이 들면서 좋아져요.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왜냐면 이걸 잘 못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42세 정도 되면은 좋아져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치료를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42세 때까지? 그럼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런 병에 걸리거나, 당뇨에 걸리거나, 뭐 이런 거 걸리는 거죠.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자들은 나 생리 안 한다고 좋아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뭔지 모르면. 편하잖아요. 매달 생리 안 하니까. 그 인터넷 보니까 여성분들이 저거 치료하려고 뭐 이노시톨인가 오. 그런 영양제 많이 먹던데. 오, 효과 맞아. 있어요? 우리 그때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이노시톨. 몇 가지 영양제가 있긴 한데요. 대표적인 영양제가 이노시톨. 미오 이노시톨이랑 디케로 이노시톨 이렇게 2개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딴 영상 보고 오시면 되는데 이게 40대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노시톨이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상인이 이래. 이 정상인이 이래. PCOS 환자들은 아니래. 그래서 이걸 먹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을 경우에 요게 도움이 됩니다. 당뇨나 이런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그냥 항상 드는 생각인데 이거보다 메포민이 더 좋다. 근데 메포민은 처방받아야 되니까 난 처방받기 싫다. 그런 경우에 대체약인 거지 메포민을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그냥 몇 개 또 영양제 좀 소개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냥 설명해주면 비타민 D가 좀 도움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임신하고 관련된 요 난임 쪽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항산화제들을 먹었을 때 약간 임신율이 증가하더라? 이런 스터디가 있긴 합니다. 근데 당연히 약만 못하다. 네, 임신도 그냥 이거 배란유도제가 짱이지. 그래서 영양제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 네, 도움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궁금했던 사람들이 이걸로 끝났다. 내가 사실 인터넷에 보면 뭐 이상한 거 있던데 뭐 플라스틱 먹지 말고 뭐 식이 습관을 뭐 바꾸고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요거 아주 작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유전적으로 안드로겐이 높은 그런 분들이나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 환경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은 너무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뭐 잘못 산 거냐고. 그냥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가 없어, 책에는 일단. 그래서 저는 일단 책 베이스, 최신 논문 베이스를 좀 믿는 사람이어서 그런 얘기에는 별로 의존하지 않는 편이고요. 제가 오늘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생리가 없는 무월경 증상이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자주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만 의심을 해라. 초음파에서 다낭성 난소 보이는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니다. 이걸 꼭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안드로겐이 증가를 해야 한다. 이 2가지 소견이 꼭 있기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상태를 본 다음에 필요한 약들을 줍줍해서 먹는 것이다. 그래서 내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서 끌고 가는 질환이지 단순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내분비 질환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꼭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치료하지 않으면 다양한 병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꼭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장점은 내가 말했지? 폐경이 좀 늦다. 2년에서 4년 늦다. 그리고 나이 들면 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궁금한 거 있거나 요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 대체 뭔가요? 피임약국 먹어야 되나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설명해 주세요.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친구들 중에 이 병 잘 이해를 못 한다던가 이상한 짓 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한테 영상 링크 좀 보내주세요. 진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강의는 없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내분비 전공이잖아.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지각하지 마세요.